전편 이후 13년 만에 2편 개봉, 4억 달러가 들었다는 제작비, 몰입도 높은 특수효과로 다시 이목을 끄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그런데 최근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일본 돌고래 쇼 관람 후 분노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쥔입니다. 망하기 전 알아야 할 이슈를 똑똑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얼마 전 일본 한 수족관에서 열린 아바타2 홍보 행사 현장, 감독과 배우들 앞에서 돌고래 쇼가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배우들에게 언행 불일치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해양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자는 영화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이기 때문인데, 아바타 물의 길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영화 주 배경은 판도라 행성의 바다. The way of water connects all things. Before your birth and after your death. If you want to live here, you have to ride. 바다로 이주한 주인공 제이크와 네이티리 가족, 이곳에 머물며 여러 해양 생물을 만나요. 특히 고래와 비슷하게 생기고 지능이 뛰어난 툴쿤은 나비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인간들은 툴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무자비하게 사냥합니다. 이게 일본 고래 사냥을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도 많았죠. 이런 영화의 메시지와 달리 해양생물 착취의 상징 돌고래 쇼를 감상한 아바타2 감독과 배우들. 국제해양환경단체 돌핀 프로젝트 창립자 릭 오베리는 이렇게 공개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 돌고래가 어떻게 포획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돌고래 트레이너들이 돌고래 도살자들과 함께 일하는 걸 직접 보면 돌고래 쇼를 보고 박수치지는 못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카메론 감독도 결국 돌고래 쇼 관람 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화가 나서 속이 끓었다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카메론 감독은 도쿄에 도착해 수족관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해상 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어요. 고래를 구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내용이 아바타2의 중심 메시지인 만큼 포획된 돌고래들이 하는 쇼에 동의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죠. 영화 홍보사 측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카메론 감독이 돌고래 쇼 논란을 이렇게 직접 해명에 나선 이유는 바로 그가 소문난 바다 덕후이자 다이버, 심해 탐사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The oceans are very important to me. As a diver, as an explorer, I've spent thousands of hours underwater. I love the ocean.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속 심해 탐험가로 활동했을 만큼 바다에 대한 진한 애정을 가진 카메론 감독. 그는 40여 년 동안 물속에서 3,000시간, 잠수함에서 500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죠. 바닷속 다양한 생명체와 암석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요. 2012년엔 본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잠수함을 타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를 탐사하기도 했어요. 무려 심해 11km 깊이까지 홀로 내려간 건 세계 최초였죠. 그 과정은 카메론 감독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딥시 챌린지에 담겼고요. 카메론 감독이 바다를 소재로 만든 작품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해 난파선과 관련한 다큐만 여러 편에 그의 또 다른 대표작 타이타닉 역시 바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어요. 1985년 미국 심해 탐험가 로버트 벨러드 박사가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를 발견한 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바다 덕후의 기질을 발휘해 이번 아바타2에선 바다 장면에서 엄청 공을 들였다고 하죠. 카메론 감독, 툴쿤, 스킴윙, 일루 같은 바다 생물을 구상해냈고요. 바닷속 장면 대부분이 CG였지만 실사에 가까운 수중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340만 리터 물탱크를 만들었죠. 배우들이 다이버 교육을 받은 뒤 숨을 참고 물속에서 연기한 건 이미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 카메론 감독과 제작진 배우들은 물속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특수 카메라를 만들고 조명과 장비를 수정하는 시행착오를 거쳤죠. Are involved in so much that happens underwater, and it's a very personal experience.
It's certainly not a lecture. It is often a very thrilling and also sometimes heart-rending experience. So I thought, at least by making a film about the ocean, I can, give something back from a standpoint of,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ocean. And I can just work with that which I know and that which I love. 카메론 감독의 바다 사랑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애정으로도 이어져요. 심해 탐사 중 퇴화하는 산호초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는 카메론 감독. 생물 다양성, 기후위기 등을 외치는 환경운동가를 자처하거든요. 잠깐! 여러분, 아바타 1편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들이 희귀광물 자원이 묻힌 판도라 행성에 침입해 토착 및 나비족을 공격하잖아요. 카메론 감독은 이 아바타 1편 공개 이후 실제 아마존 원주민과 거기 서식하는 생물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2011년 브라질 아마존에 직접 찾아가 원주민들과 함께 댐 건설 사업 반대 시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댐은 결국 수력 발전을 위해 2019년 완공됐죠. 심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 불리는 디버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대책회의에도 참석해요. 디버터 호라이즌호, 미국 멕시코만 해상에 있던 석유 시추선이었죠. 2010년 4월 이 배가 폭발했고 5개월 동안 원유 수억 리터가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카메론 감독, 도움을 주겠다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다며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론 감독의 환경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해양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다큐멘터리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도 만들었고요.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비판하면서 10여 년간 완전한 형태의 채식을 고수하고 있죠. 급기야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직접 설계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전편과 2편 사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지자 영화 제작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일을 해야 할지 아내와 논의했을 정도라고 밝혔어요. 팬들에게는 다행히도 카메론 감독은 영화 제작을 멈추지 않았고 아바타2에 이런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담았죠. Know that the ocean is kind of our mother. It's where life came from. It's what possible for us. That the oceans are in trouble, that a lot of species are endangered. A lot of whale species, a lot of dolphins are being 돌고래 사냥터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 사냥 모습입니다. 작살로 잔인하게 도살된 돌고래 피로 바다가 붉어졌죠. 이 돌고래들은 식용으로 팔려나가거나 수족관 쇼에 동원돼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카메론 감독의 환경, 특히 바다에 대한 사랑을 쏟아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아바타2. 아바타2 행사에 포획된 돌고래가 동원된 건 그저 해프닝일까요? 해양생물 보호라는 영화의 메시지마저 돌고래 쇼라는 반환경적 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모순된 현실로 읽으면 과장일까요? 그럼 지금까지 쥐니였습니다.